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형님들 좀 감기 걸린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 좀 컬컬해. 왜 그러지? 자, 형님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광수 형님인데요. 중국 청두에서 그 사우나 찜질방 있죠? 그것을 십몇 년 하셨대요. 근데 여기 지역을 제가 알아요. 왜냐면은, 저랑 친한 중국 동생이 있는데, 걔가 바로 여기 근처에 살아요. 여기에 찜질방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찜질방은 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십몇 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아마 있었을 때 지었나? 모르겠어. 정확히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분께서 거의 물 온도 조절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 온도 조절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튼 잘했대요. 예, 잘해가지고 돈을 사실 많이 벌었대요. 돈 사실 많이 벌었는데 그만하려고 했대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다들 알다시피 중국의 청두에 가면은 찜질방 사우나가요. 그것도 사람도 많지만은 바깥에 의자를 그 마사지 의자 비슷한 의자, 마사지 의자보다는 약간 그 고리 낚시할 때 낚시하다가 잠깐 피곤하면 눕는 그 의자 있죠. 그런 의자가 한 100개, 200개 놔져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누워요. 그러면 이 손목에다가 어떤 동그란 거 우리 찜질방 가면 뭐 손목에 채워주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럼 그걸로 찍어요. 그러면은 뭐 식혜도 오고 라면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도 해주거든요. 보통 100명, 200명 정도가 그렇게 쭈르르 누워서 잠까지 자도 되고, 어쨌든, 물 온도 조절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장인정신이 투철했대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들렸는데 병원에서 뭐 큰 게 이상은 없지만은, 뭐 이렇게 추적 검사를 좀 해야 한다, 계속. 예, 피검사. 저도 이제 뭐 매년 겨울마다 피검사를 하잖아요. 이분도 그런 식으로 뭐 추적 검사를 좀 해야 한대요. 근데 이제 어디가 아프신 건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만둬야 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기가 그만두면은 뭔가 잘 안 돌아가고 그동안의 단골들, 아마 이것저것 때문에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손실을 봤대요. 그래서 그동안 번 거, 그 다음에 손실 나는 거 다 계산해보면 그래도 조금 이익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엄청나게 타격이 컸다. 왜냐면 코로나 때 우리 진피 형님이 말해가지고 그 아래 공산당 톡톡톡 공안들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아예 막아버렸으니까 그냥 다 그냥 무슨 사타로 그냥 장난 아니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생각을 했대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하나, 저것을 아니면 넘길까. 왜냐면 넘길 사람은 많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냥 넘기자. 이제 그만 넘기고 이제 물때 벗고 살자. 그런 생각으로 중국 분한테 이제 뭐 한국 사람이랑 같이 사업하는 이제 좀 착한 분,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봐왔잖아요. 그 사람한테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있다가 진짜 우연하게 자기네 집 근처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라오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께서는 평소에는 라오스에 관심이 없었죠. 왜냐면 항상 모든 인생이 중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라오스 사람 때문에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라오스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자기는 정말로 유튜브로 라오스를 거의 처음 봤다 그거예요. 왜냐면 중국에 있었을 때 이제 알다시피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VPN으로 해서 이제 아무개 그걸로 보긴 하지만은 이 한국 분께서 뭐 유튜브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모든 이 삶이 중국 쪽이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라오스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라오스라는 나라가 뭔가 중국이랑은 너무 달라. 중국은 사실 한국이랑 많이 비슷해요. 정신없고 빠르고 경제적인 삶, 어떤 신분 상승,
그 다음에 서로의 비교, 막, 그게 약육강식, 아무튼 막 이런 식, 중국, 뭐, 베트남, 한국, 여기 좀 많이 비슷해. 알죠? 예. 그래가지고 라오스에 들어왔어요. 라오스에 들어와가지고, 루앙프라방에 이제 갔어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루앙프라방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루앙프라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하나 빌렸대요. 대여를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헬멧까지 딱 쓰고 좀 자기 호텔에서 좀 많이 좀 떨어진 데까지 갔대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토바이 이제 헬멧을 벗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맞은편이 바로 어떤 작은 그런 마사지 가게였대요. 근데 거기 여자애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 남성분한테 오더만 와서 응? 가서 마사지 한번 받으라고. 마사지 한번 받으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더 그랬더니 시원하다고 안에 가격도 저렴하다고. 그래서 또 마사지니까 이분께서 청도에서 그 마사지 거까지 토탈로 다 있잖아요. 사우나, 찜질, 마사지까지. 그래서 그래 한번 동남아 라오스는 어떤 식으로 마사지를 하나 궁금해서 들어갔어요. 웬걸 시원하다고 있잖아요. 에어컨이 없어. 아니 에어컨은 있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선풍기는 그 대신 큰 걸로 놔져 있어요. 위에도 쏘고 앞에도 정말 큰 선풍기가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대요. 근데 곧 고치러 올 거니까 어쨌든 선풍기 시원하니까 누우라고 그래서 해주는데 아우 처음에는 뭐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이 줄줄줄 나는데 막상 이제 조금 선풍기 바람 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땀이 좀 식었나 봐요. 근데 막 그닥 뭐 마사지는 잘하지는 못할 정도인데 이 여성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어물렁어물렁하게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런 대부분 전문 애들 그런 애들도 많거든 라오스에. 근데 진짜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서비스에 감동을 해가지고 팁을 좀 줬어요. 팁을 얼마 줬냐면 10,000원을 줬어. 10,000원. 너무 많이 줬어.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다음날 또 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해주는데 사실 팁을 10,000원을 줬으면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겁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팁을 10,000원 더 받던지 아니면은 대충 해도 10,000원 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팁을 또 10,000원을 줬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괜찮다고. 정말로 괜찮다고 그랬대요. 어제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찜질방에서 이런 만나본 적 있어요? 없죠. 누가 손님이 돈을 줬는데 어제 돈 받았으니까 안 줘도 된다고. 아니 이런 마사지사가 어딨어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이 형님께서 완전 이 여자애를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누앙프라방에 있다가 뭐 방빙에 가던 아니면 남부 지역으로 좀 여행을 타켓도 가고 사반나케 좀 가려고 좀 했는데 누앙프라방에서 그렇게 이제 장기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자 문제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알아봐가지고 누앙프라방에서 이제 비자 그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이제 한번 나갔다 와야니까 한번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갔다 들어올 때 이제 그 여자의 이제 선물 같은 걸 좀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 거기를 갔죠. 했더니 한 며칠 만에 간 거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가서 이제 안 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온 거야. 자기 거 선물을 갖고 완전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애가 진짜 착하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좀 아픈가 봐 어디가. 어디가 좀 완전 막 진짜 봐도 너무 아픈 것처럼 보여.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어제 왔던 그 여동생, 네 여동생은 어디 아프냐 했더니 병원에 가면 특별히 질병 진단명은 안 나오는데 아프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키우는 거죠 여동생을.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 그대로 이제 농사일 하시고. 그러니까 다 라오스 알잖아 비슷비슷한 거. 그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도 맨날 연락하면서 밤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제 56살이잖아요. 여자애가 여성은 25살이고. 형님께서 중국에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여성을 여름 만났대요.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자연적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라오스 여성은 생각도 안 해봤죠. 그리고 본인은 결혼에 대해 크게 그게 없었대요. 그냥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혹시나 뭐 두꺼비가 생기면은 책임을 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두꺼비까지는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라오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난 거야. 그렇다고 뭐 자기가 이 여성하고 뭐 두꺼비를 위해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중국 여자들이랑 너무 다른 거야. 너무 착한 거야. 이런 애 대체 언제 봐? 어디서 찾아봐. 중국에도 본 적이 없다. 그거야 자기는. 물론 중국도 막 가난한 지역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여자랑 친해져가지고 여성 집에 갔는데 와 진짜 너무 못 사는 거야. 집이 진짜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다. 진짜로 막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갔다가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슴 아픈 이 정도로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너무 가난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욱더 측임지심이 든 거예요. 물론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한 만큼 여자애는 이 형님을 또 더 사랑한 거야.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양 둘이 양 또 러브가 또 기가 막혀 또 그렇게 사랑하니까 러브도 양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 밖에서 사는데 집을 하나 다시 얻었어요. 새로운 집을 좀 큰 데로 집을 얻어가지고 이 형님이 청도에서 뭐 했어요? 사우나 이거 찜질했죠. 찜질방을 자기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가 이제 부모님 만들어 버렸어. 그거 이제 그 손님도 못 와요. 이제 되게 작게 만들었지만은 정성스럽게 본인이 직접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 손님을 위해서 뭐 돈 받고 그건 아니에요.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가족을 위해서만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가족도 이제 처음 그걸 이용해 본 거예요. 덥다고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저기를 왜 들어가라고 하냐고. 근데 막상 들어가더만 이제 몸에서 이제 땀이 빼지고 노폐물이 빠지니까 이게 좋은 걸 안 거야. 그 이후로는 여자친구 부모님들이 아주 거기서 살아. 찜질방 속에서. 그렇게 막 오래 살면은 깨꼬닥 있는지 위험할 정도로 오래 살아요. 자, 그렇게 지금 라오스에서 루앙프라방 어느 마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중국물은 다 빠질 것 같대요. 이제 라오스 물로 한 88% 정도 채워졌대요. 한 12%만 채워지면 이제 라오스 사람으로 될 것 같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도 이분은 2년 반을 보통 1년 2년 계약하는데 2년 반을 계약했대요. 그래서 한 달에 18만 원을 낸대요. 18만 내는데 방이 3개 있고 2층으로 되어 있고 이 마당이 있고 근데 그 뒤쪽인가 왼쪽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찜질방처럼 하나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어쨌든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자친구가 너무 착하대요.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솔직히 여자친구가 마사지 하는 거 좋아요? 싫어하죠? 그래도 하지 말라고. 오빠 그만큼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또 돈을 주면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또 아껴서 또 돈을 쓴대요. 이게 자기 생각도 못한 거죠. 아니 그냥 라오스 한번 왔어 그냥.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물배로 이제 2번 다시 사업 안 하고 힘드니까 라오스 가서 좀 쉬자. 어떻게 보면 뭐 은퇴일 수도 있고 한번 쉬자. 누가 라오스 와서 이렇게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행복을 어떻게 생각도 못했죠.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고 행복한 로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러는 거죠. 라오스로 오시라고. 참 기가 막힌 행운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댓글 1바 2바, 굿, 아싸 등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영상 그 댓글들은 제가 직접 보고 이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